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키이우 도심의 9층짜리 아파트와 유치원 건물 등이 파손됐습니다. 부서진 아파트에서는 긴급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We listen the voices under the crash, and we know the couple of people inside. 러시아가 키이우 도심에 미사일 공격을 한 것은 3주 만입니다. 하르키우와 체르니히우 등 북부 도시와 르비우 등 서부에도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긴급 성명을 내고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를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25 июня под контроль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перешли города Северодонецк и Боровско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Вороново и Сиротино.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자국을 침공한 뒤 처음으로 벨라루스 영공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미사일 공격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협을 가하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키이우는 여느 때처럼 불안한 공습 경보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거리에 사람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엔 전쟁의 상처가 가득합니다. 뭘 다시 만들기보단 당장 치우는 게 급해 보이는 이곳. 한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던 시내 중심의 쇼핑몰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전쟁을 돌아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키이우는 지금 도시 전체가 참혹한 전쟁 박물관입니다. 사실 굳이 부서진 러시아군의 전차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포화가 핥히고 간 앙상한 아파트는 여전히 옛 주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키이우는 희망마저 잃진 않았습니다. 모든 게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전쟁이 뭔지 모르는 올해 이곳을 찾은 여름이 그런 것처럼 전쟁 전 그때로 돌아가 사랑을 시작합니다. 조마조마한 평화와 자유, 지켜보는 이들은 아직 마음이 무겁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현재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경상수지도 1,4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유와 가스 가격이 치솟으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의 돈줄을 끊겠다는 서방 측의 전략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Можно уже уверенно сказать, что такая политика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провалилась. Страте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блицкрига не удалась. 반면 서방 국가들은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라는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동부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의 총공세에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전황이 유리한 만큼 푸틴 대통령은 평화협상에 쉽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제제재 무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러시아가 겪는 경제적 충격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고 빈곤율도 상승세라는 겁니다. 외국 기업 철수로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We're seeing a downgrading of Russian bonds to junk status. We're seeing expectations for Russian growth to be somewhere between minus 10 and minus 15.
this coming year. And all of that has a cumulative impact.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러시아 경제도 휘청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반기부터는 제재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물론 스마트폰 이용에 필수적인 GPS. 미국 국방부가 개발한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1983년 대한항공 격추 사건 이후 지금처럼 민간에 개방됐습니다. 음식 배달이나 택시 호출, 금융거래 등 최신 기술 대부분이 위성 항법 시스템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GPS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GPS는 31개 위성으로 지구 전역을 담당하다 보니 신호가 약해지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만약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면 손쓸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미국의 GPS 시스템, 다른 나라의 또 시스템에 무임승차한 게 되겠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령 어느 날인가 우리가 GP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독자 개발에 나섭니다. 한반도 중심의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적인 GPS를 만드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14년 동안 3조 7천여억 원을 투입해 8개의 인공위성을 한반도 주변 상공에 띄울 계획입니다. KPS는 평소에 GPS와 시스템을 호환하다 비상시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GPS의 미터급 오차를 센티미터급으로 줄여 자율주행차와 드론, 로봇 등을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들이 발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GPS 시스템의 일부를 팔 수도 있고 수출할 수도 있고 첨단 산업을 GPS와 연관돼서 발전시키는데 한 스텝 올라가는 그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오는 2027년에는 KPS 위성 1호기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2035년 KPS 시스템이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자체 항법 위성 체계를 확보한 나라가 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찌는 더위에도 길게 늘어선 대기줄. 시원한 냉면 맛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몇십 년 됐어요. 여기 냉면도 맛있지만은 편육 해서 소주 한 잔씩 하고. 언제 다시 맛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멀리서 찾아온 손님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평양냉면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는데 마침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안 올 수 없잖아요. 서울 세운상가 재개발구역에 있는 평양냉면집 을지면옥. 한국전쟁 이후 월남한 부부가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냉면집을 자녀가 이어받았습니다. 1985년 을지로에 처음 들어선 이후 서울에서 손꼽는 맛집으로 문정성시를 이뤘지만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재개발 시행사 측에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2017년 4월 사업 시행이 인가된 이후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법적 분쟁과 반대 여론에 한동안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을지로 일대 재개발 바람에 길 건너에 노가리 골목을 이루던 원조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좋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그 맛을 이어온 음식도 그 맛이 이어질 수 있게끔 정부에서도 어떤 재개발 하더라도 지원을 해서. 식당 측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조만간 새 점포로 찾아오겠다고 밝혔지만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저희 그 터전인데 그거를 이제 재개발 어느 날 재개발로 인해서 힘들고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돼서 부모님들한테도 죄송하고 그랬어요.
모습으로 이제 만나 뵙길 희망해요. 네. 낡은 가게에서 익숙한 맛을 찾던 손님들의 소소한 즐거움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지경리 해수욕장입니다. 드넓은 백사장 너머로 탁 트인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성벽처럼 해변을 가로막고 있던 군철책 2km 가운데 절반가량이 사라졌습니다. 경관 훼손과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 겁니다. 북한 간첩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 30여 년 만입니다. 한 30년 만에 없어지게 되니까 그 바다를 내다보는 게 어느 창구멍을 보는 게 아니라 확 트여진 걸 보니까 진짜 마음이 시원하죠. 서핑 해변으로 잘 알려진 인근 중광정 해수욕장 역시 지난 5월 군철책 3km가 철거됐습니다. 흉물스러운 철조망 대신 감시 카메라와 열 영상 장비 등 첨단 보안 시설이 설치돼 24시간 가동됩니다. 강원 동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은 182km. 강원도와 국방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 가운데 70%인 127km를 철거했습니다. 남은 군철책 55km는 해안 경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해수욕장 및 해변에 관광객이 친숙하게 접근하여 해양 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바꿔가겠습니다. 하지만 철책이 철거된 일부 지역에선 난개발이 우려되고 쓰레기 투기 등 무질서 행위도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던 미국의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 만에 총기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겁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34, the nays are 193. The mo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a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The motion is adopted. 찬성 234명, 반대 193명으로 통과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텍사스주 유벨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규제 쪽으로 돌아서며 1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살에서 21살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1살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Passing this gun safety bill is truly significant, and it's going to save lives. 다만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조회,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상향 등은 빠졌습니다. 30년 만의 기념비적인 성과지만 중요 내용이 누락되며 실제 총기 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이 공식 폐기되자 미 연방 대법원 앞에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낙태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로데 웨이드 사건을 시작으로 1992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에서 재확인한 낙태 합법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Of this ruling means that there is no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right to an abortion, and it is up to each individual state to decide how it wants to approach the right to access abortion.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연방 대법원의 구성이 판례 변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중 26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거나 극도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원적 낙태와 불법 시술이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쟁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정치적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이라는 기존 판례를 파기하는 것에 대해 69%가 반대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수세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전의 기회를 만난 셈입니다. This fall, we must elect mor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who will codify women's right to choose into federal law once again.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은 생명의 존중보다는 여성의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대 판결이 나오면서 미국은 50년 전의 낙태 이슈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YTN 이상준입니다. ভিতরে এক সপ্তাহ ধরে পানি হামাইছে আজকে নদী নিয়ে গেছে নদীতে পড়ে গেছে আমরা পানি খাইয়া 3 দিনের উপাস থাকিয়া গরুর ভিতরে আমরা বাড়িতে পাই না দরজা খুললা বাদে চলো গড়গাঁও তো একদম লুকাইছে যাইতো ওটার কত না উঠতে আমরা গড়গাঁও আশি করে মানর বাড়ি গোতালা খেয়ে উঠেছি সবার 2 তলা পর্যন্ত পানি উঠে যায় সব তো নিচু এলাকা আমরা খুব নিচু এলাকা অনেকে রাঁধতে পারে না না খাইতে পারে 2 3 আর এর বাদে কালকে তো আরো 2 বিপদ গেল না 300টা ডুবিয়া সব পানি তোলে গেছ লাগি তার সাংবাদিক হলেও তারাও তুবাইছে আরো মানুষ তুবাইয়া দিছিল সেনাবাহিনীর মানুষও আছেন সবে তুবাইতা বাইয়া দিছিল আমার আল্লাহ কেউ মরছে না গরদোয়ার নাই গরদোর ভাঙ্গা নিচে গিয়া পানি অনেকে আমরা সবাই একসাথে থাকতেছি গরু বছর সব কিছু লইয়া দিন দিন আবহাওয়া পরিবর্তন হচ্ছে এইরকম বন্যা আমার জীবনে কখনো দেখি না এখন বর্তমান যে পরিস্থিতি দিন দিন খালি পানি বাড়তেছে আবহাওয়া কোন সময় কোন ইয়ে আসে বলা যায় না 수사 영화일까 멜로 영화일까
박찬욱표 멜로 수사극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궁금증입니다. 이것은 100%의 수사 영화고 100%의 로맨스 영화입니다.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해준과 용의자 설의 이야기를 그린 헤어질 결심. 감독의 말대로 영화는 두 주인공의 의심과 관심 사이를 교묘하게 줄타기 합니다. 만나서 신문을 한다,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미행하고 잠복근무하면서 들여다본다, 밖에서 계속 기다린다. 뭐 이런 것, 이 모든 그 형사의 업무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는 연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 방식은 은밀하고도 내밀합니다. 이번에도 센 영화가 될 거라는 예상과 반대로 가고 싶었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取而代之的在这部电影中表达爱，对爱的表达，我觉得全部来自于导演的细节控，然后一丝一毫的，观众可以慢慢的去发掘。 관객분들이 한 마리의 고양이처럼 이렇게 조심조심 다가와서 저희 배우들이 연기한 미세한 감정과 호흡들을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아주 재밌을. 박찬욱 감독 특유의 매운맛은 빠졌지만 칸도 인정한 미장센과 연출력은 훨씬 강렬해졌습니다. 여기에 김신영부터 고경표, 박정민 등 존재감 있는 조연들의 등장도 볼거리입니다. 영화 내내 은밀한 감정에 집중한 박찬욱 감독은 흥행에 대한 기대만큼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제 영화들의 뭐 폭력과 노출 이런 것이 그 거부감이 들어서 못 보겠다는 분들에게도 장벽을 낮춘 결과니까 훨씬 많은 분들이 와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도 그 최동훈 감독 부럽지 않은 그런 흥행 감독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조선 중종 때 비단의 수묵으로 그린 독서당 개회도입니다. 우뚝 솟은 응봉과 함께 지금 옥수동 부근인 한강 두모포 일대 풍경이 담겼습니다. 강에는 관복 차림의 젊은 선비들을 태운 배가 떠 있고 다른 배에는 술동이가 실려 있습니다. 그림 위쪽에는 전서체로 제목이 쓰여 있고 아래쪽에는 참석자 12명의 이름과 호, 본관, 생년, 품계와 관직, 과거 급제 연도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런 3단 구성은 조선 특유의 양식이며 실경산수화로서 완성도와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술적인 표현력이 상당히 높아서 회화적인 가치가 높다는 점이고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 주요한 인물들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독서당은 인재 양성을 위한 기구이고 개회도는 당시 유행한 문인들의 모임을 담은 그림입니다. 문화재청 산하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은 지난 3월 미국 경매에서 이 그림을 낙찰받았습니다. 일본의 동양학자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다른 일본인이 산 뒤에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이 그림이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전문가 검토와 실견 조사를 거쳐 긴급 매입에 나섰습니다. 경매 당시 추정가는 50만에서 70만 달러였습니다. 조선시대 개회도는 약 180여 점이 남아있는데 이 중 12건이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현존하는 독서당 개회도 3점 중 시기가 가장 빠른 이 그림은 다음 달 7일부터 일반에 전시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그림 그려주시는 건가? 네, 뉴욕을. 경기도 양평의 작은 장터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정은혜 작가. 6년 전 시작해 어느덧 4,000명을 그렸습니다. 위트 넘치는 표정이 담긴 독특한 그림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덕분에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배우로 활약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또 사진도 몇 사람. 청소년 시절에도 영화에 출연한 적 있지만 성인이 된 그의 연기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에게 이런 여유와 유머를 가져다 준 건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우연히 딸의 그림을 본 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있던 23딸을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걸 몰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일주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뭐 신선 강박증도 있었고 동료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면서 행복했어요. 영화 네 얼굴은 장애인 정은혜 씨가 사회에 스며드는 과정을 무겁지 않게 그렸습니다. 작가로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감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굉장히 그 매력적인 캐릭터를 곁에 두고 있었구나. 영화와 드라마 속 장애인 역할을 실제 장애인이 연기하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독특한 얼굴이 아닌 바로 우리 이웃의 얼굴입니다. 똑같아요. 저랑 모습이 밝은 아이여서 색도 들어가게 된 거죠. YTN 김혜은입니다.